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네요.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디폴트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식. 어제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난항에 따라 주가 하락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조금 오르나 싶더니 여전히 주가 하락 리스크가 남아있자 주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또 우리 덩달아 같이 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5.1로 지난달보다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제조업 PMI는 48.5로 하락하며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같이 공존했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이 증시가 하락하는 걸 봤을 때 디폴트 리스크가 조금씩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언제 해결될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넷플릭스 공유하지마. 넷플릭스가 드디어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공유 계정을 단속한다고 밝혔으며, 같이 쓰려면 월 7.99달러를 더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다른 나라도 빠르게 퍼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넷플 측은 요금 인상 초기에는 가입자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중요한 소식이겠죠.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이유. 자, 요즘 들어 조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또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0.1%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길이,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6만원 미쳤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10% 넘게 오른 거잖아. 지금 사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샀다가 물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못 사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보자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진짜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늦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있느냐? 일단은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그 근거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크게 매수할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얘네가 오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반도체 바닥 쳤다 이 이야기 때문에 오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올해는 바닥을 찾는 해지만 내년은 급 반등의 해라고 볼 수 있기에, 무려 올해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60%나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맨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올해 어느 정도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았다가 내년에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들어 목표 주가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9만원, 하이닉스는 12만원 이렇게 외치는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올해 이 가격을 달성하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내년은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반도체 여기에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면 선발대라도 보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반도체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약 이게 해결된다면은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한번 보자면은, 자,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기억나시나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와 업계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이 도대체 뭐길래 정부랑 업계가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나 봤더니, 그러니까 미국한테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5% 이상 생산을 했을 때 받은 보조금을 전부 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된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10%로 늘리고 기술 환수 조항에서 특허 사용 계약을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TSMC 등 다른 기업들도 의견을 낸 상태로 미국 상무부는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도 된다면은 반도체에 또 큰 호재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I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항상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합니다. 애플이 그랬고 테슬라가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AI 비서를 제대로 만드는 기업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비서가 뭘까요? 말 그대로 진짜 비서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일정을 관리해주고, 여행 서비스를 예약을 해주고, 금융도 처리해주고, 지식도 대신 찾아주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런 AI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이게 진짜 된다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따로 다이어리를 적을 필요도 없고, 요 친구가 시간마다 알려줄 거라고 볼 수 있으며, 여행을 갈 때도 굳이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이 지금 당장 떠난 내 사람 많이 없는 여행지 한 곳에서 예약을 해줘 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다 해주는 그런 미래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AI 비서를 PDA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는 이게 꽤나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가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가능해질 것이며, 기술 개발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기 마련이죠. 또한 AI가 이렇게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신약 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신약, 여기에 대한 인간 실험이 10년 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AI가 이게 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은 다른 기술 발전 속도는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AI 때문에 요즘 네이버가 난리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검색할 때 어디를 사용하시나요? 대부분은 네이버를 켜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네이버 점유율이 60%대에서 50%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야, 우리나라 네이버 공화국 아니었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네이버 점유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빈자리 누가 차지하나 봤더니 구글이랑 빙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챗 GPT 때문이겠죠. 국내 검색 엔진 시장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고 하며,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를 만약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과거에 한창 뜨거웠던 야후, 라이코스, 엠파스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실제로 써보신 적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금 여기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지금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이걸 보니까 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10년 뒤에 네이버와 카카오 위치는 어디일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가격이 너무해. 요즘 AI 열풍으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특히 메타는 지난 18일에 자체 설계 고성능 반도체를 공개한 바 있으며, 오픈 AI도 AI 전용 반도체 칩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 인텔 등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빅테크들은 전부 다 뛰어드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AI 칩이 얼마나 비싸졌나 한번 봤더니 작년에는 4,70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사려면 6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장 끝나고 발사가 연기된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빠르게 해결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밀 수확을 포기. 지금 미국에서는 농민들이 가뭄과 냉해로 수확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야, 야, 갈아엎으면 더 손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보험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하네요. 자,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겨울밀 재배 면적의 33%가 버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곡물 생산업체에 따르면 전체 밀 재배 면적의 무려 47%가 수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상태가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되고, 이런 소식을 보면 올해는 또 식량난이 오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근데 이러면 또 인플레 또 자극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곡물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뜨거웠죠. 러시아 곡물협정 위반.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사료주가 들썩들썩 상한가를 막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은 러시아가 피브데니 항구를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으며, 미국 국무부 대변인 또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잊을만 하면은 곡물 관련 소식이 나와서 곡물주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또 급등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또 며칠 뒤 혹은 뭐 일주 뒤, 2주 뒤쯤 곡물 관련주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그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곡물이 정말 뜨거울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유럽연합 한국라면 수입합니다. 자, 과거에 기억나시나요? 한 1년 반 전인데 한국산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하면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만에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며 참고로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죠. 나라별로 저 물질에 대한 규정이 달라서 한국에 있는 라면에서는 뭐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해제가 되었다고 하며 식약처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관련 업체 수출이 200억 넘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구리값 슈퍼콘텐고 구리 현물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1%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과 현물 가격 차가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구리 가격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글로벌 수요 악화로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고금리로 인해 재고 보관 비용이 증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공급 부족 걱정 등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 등 그런 기업이 막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야 근데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좀 별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방의 긴축으로 인해서 올해 말에 뭐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여기서 하나는 확신할 수 있겠네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혹시나 그런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미리 공부하면서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칠지 그렇다면 그 전후 한 1개월, 2개월 동안 구리 관련주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 재건 사업 5,000개 정보 공유. 이 소식은 뭐 좀 긍정적인 소식이죠. 우크라와 MOU를 체결해 재건 사업 정보를 공유받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대중적 내용만 추려서 다음 달 재건 회의 때 공개될 예정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뭐 많은 수주가 있을 텐데 거기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가 곡물 수출을 위한 수로와 항로 건설, 에너지 공급 문제, 그리고 도로의 복구 이런 것들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 또 중소형 건설사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마치 예전에 대북 관련주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즘 들어 CF100 이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말 쉽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CF100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CF100이 뭔가 봤더니 재생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라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캠페인을 말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맞습니다. 아리백, 그게 조금 변형된 게 바로 CF100입니다. 원래 아리백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만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오는 거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이런 것도 넣어서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CF100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캠페인을 하는가 왜 CF100을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RE100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불죠. 그리고 또 땅도 그렇게 넓지 않죠. 일조량도 많이 부족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게다가 우리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원자력, 더 나아가서 수소 생태계 여기에 대한 강점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RE100만 고집을 하다 보면은 이 두 개의 미래 먹거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F100을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 이거를 밀고 나가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RE100은 그냥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전부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F100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이런 걸 포함해서 조금 널널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 중 하나입니다. 한한령 비상. 최근 가수 겸 배우 정용화가 중국 예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까지 탔으나 돌연 출연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한한령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고
다시 또 심해지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엔터주, 게임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등등 그 친구들이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쪽은 예측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전지가 다시 또 달릴 수 있을까요? 자, 중국이 마이크론을 때렸다는 거 우리가 월요일부터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국계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처리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 기업은 바로 리튬 배터리 기업 마이크로 바스트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이 친구가 중국이랑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받으며 2,600억 가량의 투자가 취소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지는 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에 이러한 반사 수혜가 나타난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소식을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 최근 들어 조금 조정받았던데 과연 여기가 바닥일지 한번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뉴플라이마 허가 받음. 셀트리온은 오늘 공시를 통해서 FDA에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뉴플라이마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판매는 7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휴미라는 연매출 1조를 기록하는 미국 애부비의 신약인데 이 시장을 얼마나 땡겨올지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노랭이 때 한번 확인을 했죠. 마녀공장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녀공장의 수혜치 결과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기관 수혜치 결과는 1800대 1, 의무 화격은 38%로 대박을 쳤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밴드 상단이 14,000원인데 16,00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상 시총은 2,600억인데 유통물량 예정시는 17%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야, 도대체 이거 청약 안 할 거면 뭐 할 건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나이스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부터 진행하는 마녀공장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6월 여행 가는 달에 맞춰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지역편이랑 그 다음에 전국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시작하는 거는 지역편이라고 하며 12개 광역시도 경기, 경남, 경북, 강원,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전북, 전남, 충남, 충북 이 12개 지역에서 7만원 초과된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5만원 할인권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도 10만원짜리 예약하면 5만원에 묵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려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때 숙박을 예약하시면 이렇게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전국편, 이 지역편이 끝나고 나면은 전국편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5만원 초과 시 3만원 할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역편이 조금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숙박시설은 호텔, 콘도, 모텔, 농어촌, 민박 등 국내에 등록된 숙박시설은 전부 다 대상으로 하며,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1인당 1회,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발급 불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은 준비된 물량이 그렇게 많지만 않습니다. 90만 장,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이 있다면은 꼭꼭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지역편에서 90만 장이 전부 다 소모 시 전국편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놀이공원 할인 대전도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예약을 하는가?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편을 먼저 보자면 꿀스테이, 넥슨투어, 놀이의 발견, 더현대 트래블, 11번가, 소카 등등 이런 곳에서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더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길 또 뭐 선착순이랑 마찬가지겠죠. 90만 명 아래 들어서 할인받고 여행 한번 다녀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